네, 많이 기다리셨죠? 엠비엔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는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입니다. 앞서서 시청자 고민부터 해결하고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현 시장에 걸맞는 종목을 편입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앞서가는 안목, 엠비엔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세 기업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요. 덱스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8% 넘게 급등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급등의 모멘텀이 중국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이정재 아티스트 컴퍼니와 유나이티드의 합병의 영향일까요? 둘 다 영향이 둘 있을 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 엔터주들 또는 K 콘텐츠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정재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오징어 게임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아티스트와 또 레몬레인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합병한다는 소식들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는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는 레몬레인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추가적인 상세가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서 또 이제 또 옆에서 또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덱스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갱신하면서 8,800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당연히 홀딩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미 전고점에 대한 저항 구간을 뚫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는요. 네. 어느 정도에 대한 8,500원에서 8,000원 정도에 대한 입절 라인은 잡아놓고 보시고 네. 그리고 추가적인 2차 목표가는 9,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목표가 9,0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덱스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2차 목표가로 9,000원 제시했으니까요. 홀딩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할 기업은요. 산일전기입니다. 3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장중 15% 급등했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하니까 또 추격 매수를 할까? 일명 불타기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엊그저께 편입을 하고 나서부터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산일전기는 뭐 전력에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실적이 또 3분기 실적이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산일전기 말고도 오늘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지금에서 따라잡기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네. 목표가는 55,000원이었는데 지금 55,000원이 달성이 됐나요? 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55,000원 넘어갔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자세하게는 일단 55,0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익절가를 53,000원 정도 잡아놓고 보시고요. 네. 추가적으로서는 뭐 65,000원까지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거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수혜주를 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종목도 이것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픽해서 왔으니까는 잠시 후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산일전기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2차 목표가는 한 65,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G2파워입니다. 얼마 전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 정말 오늘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G2파워가 한 에너지 그룹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300억 원 가량인데 오늘 20% 주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방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G2파워는 조정을 받았죠. 이때 네. 조정을 받았던 계기가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제기로 인해서 또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체코에서 이제 기각을 시키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수원하고에 대한 협업 관계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오히려 또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어저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신규재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유치도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미국에 대한 진출 여건을 또 마련해주고 있고 만약에 미국 진출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한 후발주를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마찬가지로 원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고 있고 체코 원전이 아직까지 기대를 남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부터는 본계약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좀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주고요. 워낙에 또 가벼운 기업이다 보니까는 급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정받으면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길게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일까요? 네, 맞습니다. 눌릴 네. 때마다 매수하면 좋겠고요. 네. 너무 많은 비중을 실기보다는 일단락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자리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면 좋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일단 체크해 두시고 일단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 달성했으니까 그 위에서부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만큼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 놓고 또다시 조정받으면 그때 또 사면서 사고 팔고 방식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진출을 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있으니까요. 저희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속 전략 드렸고요. 이제는 현 구간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이 오늘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는 섹터와 공략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공략 섹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저희가 포탄에 G2파워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저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오늘 토픽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원전주의 최신 모멘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전에서 최신 모멘텀이라고 보기보다는 원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에 대한 수주 내용이죠. 사실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한번 주가를 올렸다가 또 세론으로서 조정받고 또 이번에 또 악재가 나오면서 또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해소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문제죠. 그게 이제 이번에 한국과 미국에 대한 원전 협력, 그래서 바로 이제 팀 코러스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또 가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웨스팅이 지금 결론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끊임없이 딴지를 우리나라에 걸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전략적으로서 우리나라한테도 수혜를 받을 거로 보여지고요.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기술력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또 빠르게 또 매각 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국에 대한 전반적으로서 호재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분쟁에 대해서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수주 내용은 우리나라가 1등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재료가 좋은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였죠. 현대건설이 20조가 넘는 규모에 대한 불가리아와 원전에 대한 설계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설계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 쪽인데 우리나라들은 기술력들이 아직까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력들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 능력에서는 설계 쪽에서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막대한 금액으로서 설계 계약을 수주로 내용을 나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계속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꼭 한번 원전주들은 내 포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주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한전 KPS도 있겠고 가벼운 종목으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G2파워라든지 SMR 관련된 우지덴텍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소개해야 할 기업도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참고하셔서 기업이 있나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원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탑픽은 어떤 기업인지 바로 알아볼게요. 바닥권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 오른 원전주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네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동사는 이제 산업용 공기 압축 및 에어탱크 또는 에어 필터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원전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공기 압축기를 또 제조하고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영광의 원전의 5호와 6호에 대한 원전을 만들 때 같은 재료들을 납품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외적으로서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대한 들어가는 재료, 특히나 에어 필터라든지 공기 압축에 대한 제품들을 납품했던 이력도 있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에어 필터라든지 에어 탱크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서 SMR 소형 모듈 원전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 가지고 그와 관련된 연계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제가 바닥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G2파워를 바닥권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권에서 원전주 종목 관련주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4,200원 직전 고점 라인까지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3,3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지금 바닥권에서 들썩들썩거리고 있거든요. G2파워처럼 큰 시세 내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원전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네, 맞습니다. 어제와 또 동일하게 네. 오늘도 오후 2시에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할 거고요. 원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해드릴 자료를 또 준비해 놨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너튜브 김흥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어제 또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오늘도 오후에 공략주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잠시 후 오후 2시 너튜브 김흥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와 원전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그리고 오후장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공략주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장중 2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흥태 매니저님과 하프타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